제가 이 큰 상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아직도 꿈 같아요. 딱 전문적으로 입문을 한 거는 6학년 때. 근데 그 전부터 그래도 이제 취미 삼아서 발표회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무대 경험은 그때부터 있다고 보면 사실 저희도 무대 위에서만 공주 일상에 나와서는 평범하고 먹는 거 좋아하고 느낌이 그때 당시에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지금이 아이를 딱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도 남편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. 러시아 사람인데 경상도 남자 3배 정도의 무뚝뚝함? 단점은 상 받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니버설 발레단 수성무용수 강미선입니다. 지금 아직까지도 사실 좀 얼떨떨하고요. 제가 이 큰 상을 받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아직도 좀 믿기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, 제가 분화드라당스로 그렇게 러시아에 가서 볼쇼이 극장에 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아직도 꿈 같아요. 또 한국 발레단에서 특히 한국적인 작품으로 이 수상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미린의 길은 저희 코리아 이모션의 파트 중에 하나고요.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슬픈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을 처음 만들 때 저와 제 파트너 무용수와 이제 감독님이랑 셋이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요. 첫 번째로 이제 이 음악을 듣고서 너무너무 좋았어요. 사실 무용 작품의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 70~80%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저는 감동을 받았고, 처음에 작품 만드셨을 때 스토리가 없었어요. 사실 어떤 느낌이다라는 스토리가 없이 처음에 이제 안무 동작을 만드셨지만, 이제 제가 그 가사를 읽고 가사에서 받았던 느낌이 남편과 사별한 느낌 혹은 헤어짐, 그러니까 어떤 뭐 가족이든 어떤 사람이든 헤어짐을 주제로 하면 어떨까요 했을 때 감독님께서 그거 좋은 생각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남편과 사별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이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맥을 잡았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제가 애착을 갖고 처음에 만들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하고 애정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해요. 올해가 이제 몇 년 차인 거죠? 32년 때 이제 여러 무용을 같이 했기 때문에 발레를 딱 전문적으로 입문을 한 거는 6학년 때부터예요. 전문적으로 시작한 거는 조금 늦은 나이긴 하고요. 근데 그 전부터 그래도 이제 취미 삼아서 발표회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이제 무대 경험은 그때부터 있다고 보면 되죠. 천재적이셨던 거 아닌지. 아니요. 그거는 아닌데 음악 들으면서 그 무용학원에 있었던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맞벌이셔가지고 제가 이제 외동딸이거든요.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이제 많다 보니까 저희 이제 무용학원에 보내놓으시고 저는 이제 저녁 시간까지 남아있어야 되니까 항상 언니들 수업까지 옆에서 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무용학원에서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. 한국무용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수업을 항상 이렇게 먼저 하거든요. 근데 맨날 똑같은 순서를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. 몇 달씩. 그게 조금 너무 지루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발레는 물론 기초부터 시작을 하지만 처음에 바닥에서 2발로 섰다가 그 다음에는 1발로 섰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발끝 그 다음에는 돌다가 이렇게 점점 뭔가 동작이 발전을 하면서 배우는 게 점점 더 많아지니까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인천에 있었는데 서울에 발레 전문 학원이 생겼대.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해주셨어요. 외숙모께서. 그래서 그때 서울 발레 학원을 처음 왔었죠. 제가 인천에서는 그래도 이제 콩쿨 같은 걸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 1등을 막 했었거든요. 인천 안에서. 근데 이제 서울 처음 왔는데 몸이 일단 다 다르더라고요. 몸부터. 왜냐면 그 발레 전문 학원은 그 학원에 들어오기 위해서 오디션 같은 거를 좀 봤었어요. 몸이 어떻게 예쁜지, 스트레칭이 얼만큼 되는지, 발끝이 얼마나 포인이 되는지, 무릎이 펴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처음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엄마랑 같이 서울에 왔을 때 그런 걸 먼저 이제 테스트를 받고 그쪽에서 오케이. 학원에 와도 됩니다. 이제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학원 친구들은 모두 너무너무 예쁘고 발도 너무 예쁘고 막 다리도 길고 좀 1차 충격이 그때 왔었죠.
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. 저는 놀면서 했는데 저희 엄마도 그때 놀라셨던 것 같고 그래도 제가 6학년 중반에 들어왔는데 입시철이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 갑자기 학원을 오기는 좀 어려운데 다행히 그때 좀 선생님들도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바로 거의 입시반을 들어가서 바로 선화 준비했죠. 지금은 이제 아기가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아기 이제 등원시키는 거 챙겨주고 제 준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11시부터 이제 그 몸 푸는 거를 저희가 클래스라고 하는데 그 클래스 1시간 전에는 무조건 올 수 있도록 해서 1시간 동안 네, 몸 풀고 준비하고 클래스 하고 저희가 공연하게 될 작품 연습들 하고 아기가 없었을 때는 조금 더 발레단에 머물면서 제가 더 할 수 있는 거를 좀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기 하원을 시켜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끝나면은 조금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빨리 집에 가는 편이에요. 지극히 평범하죠. 사실 저희도 무대 위에서만 공주 무대 위에서만 뭐 요정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사실 일상에 나와서는 평범하고 네, 먹는 거 좋아하고 네 저는 지금 육아가 아직 힘듭니다. 네 육아 초보라 육아가 힘들고 발레에서도 많이 힘들긴 했지만 아이는 또 제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. 제가 다르게 잘 자랄 수 있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제가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죠. 아무래도 제가 좀 나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서 어렸을 때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이 생각이 이렇게 바로 같지는 않았어요. 근데 그래도 아이 생각은 항상 있었거든요. 언제 해야 될지 사실 좀 그게 많이 고민이었죠. 왜냐면 복귀하기까지는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발레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백이어서 그게 언제 시점을 둬야 될지가 제일 큰 고민인데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어요. 발레단이 문을 닫고 나올 수 없게 됐다.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해서 이제 약간 느낌이 그때 당시에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.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. 그래서 이렇게 1년 이상 있다가는 아이도 그렇고 내 발레 생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미루다가는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. 제 나이 때문에. 지금이 아이를 딱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.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바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그래도 다행히 결과적으로는 건강하게 예쁜 아기가 와줬죠, 저희한테. 고생하셨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출산이라는 게 정말 큰일인데. 좀 즐겁게 생각하면서 있었어요. 안정기가 됐을 때 그래도 발레단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와서 계속 몸 풀고 네, 발레단 클래스 계속 참여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발레를 하면서 지내니까 특별히 뭐 우울감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렇게 큰 변화는 많이 없어서 그게 아무래도 제가 임신 중에 나와서 계속 몸을 풀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관절 같은 데가 조금 좀 빨리 아프고 조금 네, 그런 것 빼고는 특별히 오히려 조금 더 부드러워진 느낌? 그런 게 오히려 느껴질 정도로 회복이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사실 발레단에서는 지금까지는 제가 제일 육아 후배 상희 씨나 유희 씨나 네, 더 먼저 아이를 가졌던 발레리나들이어서 오히려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많이 용기를 얻고 괜찮구나 나도 한번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했던 것 같아요. 또 예전엔 저희 발레단에서도 결혼을 하면은 그만두시고 아이를 낳으려면은 또 그 발레를 또 그만두시고 신체적인 피곤함이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셔서 아니면 뭐 시댁에서 이제 그만둬라 강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그만두셨어요. 저희 선배 언니들은 지금은 어르신들 생각도 그렇고 활동하고 있는 무용수들도 언제든 아이를 낳고 복귀해서 춤을 출 수 있을 때까지 춤을 추겠다라는 열정과 부모님들의 믿음 이런 게 있으니까 주변에서 지지해주지 않으면 힘들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공연이 항상 주중 저녁 주말 이렇게 있어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면 공연을 못해요 사실. 근데 어머니께서 이제 공연 때마다 오셔가지고 저희 아기를 봐주시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다른 무용수들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 분들의 지지가 없으면 춤을 추기도 힘들죠. 서로 이제 발레단에서 어떤 힘들었던 점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뭐 많이 지쳐있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는 바로 옆에서 느끼니까 제 남편이 만약에 회사를 다닌다거나 다른 직장이었으면 제가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할 때 왜 힘든 거냐고 모르거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. 뭐가 힘들어? 그럼 또 힘들 때 물어보면 더 힘들잖아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제가 어떤 컨디션이고 어떤 멘탈 상태인지를 남편이 바로바로 알아주니까 이제 그런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. 단점은 없어요. 저는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.
자랑이요? 아이를 굉장히 사랑하고 잘 봐주고요. 네, 굉장히 가정적으로 잘 봐주고 많이 응원하고 지지 많이 해주고,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남편이 무대에서 춤을 추는 걸 보면은 굉장히 멋있어요. 저는 굉장히 저희 남편 춤을 좋아하고, 특히 이제 딱 걸어 나올 때부터의 아우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어떤 분이 먼저 대시하셨어요? 제가 먼저 했어요. 제가 먼저 줬다고. 그냥 제가 좋아한다고. 네. 바로 아니요. 그냥 처음에는 못 받아준다. 처음에는 그랬는데 오래 교제를 하면서 마음을 조금 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굉장히 많이 챙겨주면서 케어해주니까 마음을 좀 많이 열어줬던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. 표현을 잘 안 해서 러시아 사람인데 경상도 남자 3배 정도의 무뚝뚝함? 굉장히 고지식하고 좀 표현 좀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세요? 네, 그러면은 방금 이제 1년 된 신혼 커플이 있어요. 출근하는데 앞에 저 멀리 가는데 손잡고 가는 거예요. 깍지 끼고. 그래서 제가 그냥 슬쩍 이렇게 깍지 꼈더니 막 왜 우리도 이러고 다녀야지 말면서 농담으로 막 이렇게 하고, 자기는 막 닭살 돋는다고. 행동으로 더 이렇게 보여주시는 네, 그런 것 같아요. 아주 고비나 슬럼프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거짓말이고요. 워낙 긴 시간이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세 차례 정도 왔었던 것 같은데,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지? 회의감도 있었고, 여기서 이렇게 내가 잘 못하고 있으면 그만해야 되는 건가? 라는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,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바람을 살짝 쐬러 간다던가 아니면은 펑펑 울고 나서 뭐 이렇게 하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마음이 잡혀서 다시 발레를 시작하면은 또 괜찮아지더라고요. 바 잡고서 처음에 이제 클래스 들어가면은 내가 이래서 발레 하지 이런 생각도 들 때도 있고, 약간 친구 같은 완전 베프 같은 존재여서 제가 좀 다른 일로 힘들거나 좀 뭐 마음이 지치고 이럴 때도 발레 음악을 틀고서 발레를 생각하고 발레를 하면은 잊혀지고 위로가 되고 힘을 받는 느낌이 나서, 발레를 사실 제 인생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. 이제 예전에 저희 선생님도 하셨던 말씀이 발레를 너의 인생의 전부를 걸면 안 된다고.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대로 딱 계속 가되 너가 좋아하는 발레를 항상 그냥 곁에서 하라고 항상 말씀을 하셔서 그냥 옆에서 항상 같이 있는 친구? 전부터도 그랬지만 굉장히 발레 팬분들이 많다라는 거를 느꼈고요. 가끔 이제 먼 지방까지도 이렇게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분들께 굉장히 감사하고, 항상 단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다른 무용수들도 많이 얘기하시는 게 무용수들은 박수를 먹고 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항상 호응과 그런 관심, 사랑으로 많이 좌우가 되죠. 저희 무용수들은 나이가 이제 40을 넘긴 나이라서 발레리나로서는 조금 정점을 약간 지난 나이라서 얼마만큼 오래 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, 컨디션이나 이제 몸이 허락하는 한 그래도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컨디션까지는 무대에 서고 싶고요. 그로 인해서 또 이제 다른 후배 무용수들한테 본보기가 될 수 있는, 언니처럼 저 나이에도 아니면 언니처럼 출산 후에도 좋은 컨디션으로 춤을 출 수 있구나, 나도 도전해 봐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용수가 되고 싶습니다.